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주가 지났고요. 오늘은 2022년 4월 27일입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차이고요.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좀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종목별로 어떠한 종목들이 요즘 유망인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밑에 번호 010-4407-1778번으로 문의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 A스토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A스토리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낙폭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손절 가격은 27,000원쯤으로 이렇게 잡자라고 했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27,000원대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27,000원대에서 제가 481선을 강하게 저항,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481선 저항을,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손절가에서 이 가격대에서 뭐 1,000원 가격대로 뭐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26,000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전 저가 대비했을 때 24,000원대 가격대에 나와 있죠. 이 가격대로도 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차트를 형성했었던 저가 부근으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낙폭을 키우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 흐름에서 가격 평균 이동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만큼 매물대 물량이 어느 정도 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당연히 반드시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중 자체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낙폭을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대응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A스토리는 우리가 사업 이슈로 우리가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A스토리 사업 이슈는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던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또 소개해야 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텐트폴 관련된 거는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케미칼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이 가격에서는 일단은 제가 9,000원 선까지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81선은 가격 이동 평균선을 그대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올라가고 있고, 481선과 241선 그리고 121선과의 그런 교차되는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량이 들어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관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인가, 요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연기금이 조금씩 담고 있어요. 기타 금융에서는 좀 빼고 있지만 연기금에서는 좀 담고 있고, 외국인도 물량을 그렇게 막 크게 쏟아내지 않고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보세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시작하고 있죠. 자, 왜 제가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다는 기간대, 그리고 이렇게 슈팅,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 윗꼬리를 잔뜩 두고 내려오는 거는 세력으로 의심될 수 있다. 근데 이때 누가 매집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23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월 23일 날에는 개인이 좀 매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에서 매도했고 외국인이 사버렸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자, 이런 흐름들은 그 물량을 계속 쏟아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받았어요. 위에 보시면 241선 윗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차트 방법이 100% 맞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고요. 이런 종목들,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실적 기반했을 때 절대로 좀 빠지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을 좀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전일 시장에 제가 곡물 가격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장에 샘표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고, 샘표 올라갔고, 샘표 식품을 우리는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샘표 식품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가격을 어떻게 드렸냐면 45,000원대에 아마 잡아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장이니까 4만, 못해도 4만 6천 원대였을 거예요. 4만 6천 원대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해년마다 제가 효자 종목으로 수익을 꼭 만들어내는 종목이라고 했고, 저는 이 종목을 진짜로 큰 금액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매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는 금융법에 뭐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까지만, 저는 사지는 못했고 제 주변 지인들까지는 사라, 요거 좀 제발 사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크게 벌었고, 우리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수익을 크게 좀 가지고 왔었죠. 기존에 제가 KG케미칼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KG케미칼,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하냐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시장에서 이 종목을 계속 매집을 시작하는지를 같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신기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KG케미칼은 어차피 비료 관련주고, 어차피 농업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비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일단 우리가 최근에도 요소수 관련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소 비료가 굉장히 많이 물량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봄철에 우리가 농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요 비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수출 규제, 공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반드시 비료 가격이 크게 껑충 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집을 시작을 했고, 갑자기 쌍용차 KG케미칼이 뭐 최근에 뭐 어떤 사업을, 신규 사업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큰 거를 물어올 거라는 거는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KG그룹사에서 자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생기자마자 얘네들은 가능하다, 뭐 쌍방울은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다른 데는 에디슨 모터스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KG는 그게 재무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 하락폭도 키우기는 했지만 계속적인 상승 패턴 유지했고, 이제 다음 달에 5월 달에 정말로 이거를 쌍용차를 인수할 것인가, 인수 전에 뛰어들 것인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좀 낮춰서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가격대를 좀 깨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샘표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샘표식품으로 넘어가면, 자, 일단은 우리가 67,000원대 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았냐면요, 자, 일단은 현재 전 가격대가 68,5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6만원 선입니다. 6만원 선. 자, 보세요. 6만원 선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간의 박스권이 6만원 선이고, 6만원대에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었죠. 이때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어요. 매물대가 10%대, 12, 3%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높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물대가 이렇게 깊게 형성이 된 건데, 이 박스권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 제가 보는 패턴으로 의하면 무조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분석으로 의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고 투자도 정말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없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뜸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다 해가지고 전문가 한다고는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쪽 업계에서 금융법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돈 많이 뜯겨가면서 날려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많이 느꼈고, 이 투자 전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맞았고, 그로 인해서 그 투자 전략을 하면서 돈을 잃은 적도 많지만 그만큼 수익을 확보낸 게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100% 답은 없어요.
제가 100%입니다. 이거 올라갑니다. 했던 거는 이런 샘표식품이나 KG케미칼 요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절대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 크게 보였고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크게 보이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겹쳤어요. 올라가야죠. 게다가 팜유라고 해서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식품 관련된 업종들이 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갔고, 아무래도 샘표 같은 경우는 대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소스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팜유 관련돼서 슈팅이 올라간 거예요. 대두 가격 관련된 거는 지금 5월 달에도 한 번 더 대두 가격 인상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샘표 식품이 지금 가격 인상,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더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샘표 식품 이제 더 매수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 많아요. 말씀드릴게요. 샘표 식품은 저희가 매집한 게 42,000원까지 저희가 충분히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45,000원에 처음에 말씀드렸고 47,000원쯤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 하신 분들도 있지만 42,000원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슈팅 한번 올라갔을 때 이거 올라가나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거래량 올라가는 거 저희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요렇게 윗꼬리 3개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거 세다, 이거 강하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이거 세력이다, 이거 세력이니까 우리 꼭 모아가야 된다. 이때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낙폭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비중 처음에 3% 들어가세요, 4% 들어가세요, 포트 지금 계좌 많으시니까 5%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3%, 2%대 대응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뭐 보유 비중을 7%대 막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비중을 뭐 15%까지도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홀딩 한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43,000원대로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43,000원대, 44,000원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그대로 홀딩한 겁니다. 자, 일단은 홀딩한 시간이 뭐 한 달 좀 넘지, 좀 넘게 이렇게 홀딩하다 보니까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신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샘표 식품은 자, 추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자면 요 가격, 이 부분. 자, 그러니까 47,000원에서 45,000원대 요 사이 가격 오면 그때 다시 추가로 매집을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팜유, 지금 식용유 가격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자, 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표 올라갔다가 지금 낙폭 크게 보였죠. 오늘만 해도 지금 저가 22%도 쭉 떨어졌어요. 그럼 샘표는 어떻게 하냐? 샘표도 쭉 떨어질 거예요. 이거 갭 상승, 갭 하락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갭 상승분은 무조건 반납하러 내려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내려옵니다. 이거 무조건 내려옵니다. 자, 그럼 다시 샘표 볼게요. 샘표는 지금 갭 상승한 부분 최후로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가격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집을 시작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는 거는 가격 이동 평균 21선을 제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481선을 한번 눌러줄 거예요. 자, 이 가격, 그러니까 48,000원에서 47,000원 요 가격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그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느냐? 전고점 뚜루루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봐야죠. 근데 전고점까지 뚫러 가는 게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래량 보고 수급 보고 세력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낙폭 보이면 비중 다시 늘리고 대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사놓고 땡,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달러를 매집하고 달러를 매입하죠. 달러를 매입하거나 또는 금, 골드를 막 사죠. 이렇게 안전자산을 좀 이렇게 안전자산의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최저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난 지금 막 사 모은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놓고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비중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그린푸드 말씀드렸어요. 샘표식품은 정확한 매집 단가나 또는 이거 대응해야 되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자, 현대그린푸드는 제가 요거 가격은 좀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해서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도 정리를 했지만 개인이서 계속 담았어요. 솔직히 이런 우상향 패턴에서는 뭐 세력으로 뭐
뽑자, 세력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런 걸 찾기는 힘들어요. 뭐 여기 밑에 가격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들어온 자리는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윗꼬리 쭉 달고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시장이 뭐 저번 주 수요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약간의 그런 무게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차트로는 절대 우리가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격을 잘 안 받는 종목들한테 우리가 좀 가기가 좀 편하고요. 특히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비율이 정말 증가하는 종목은 우리가 위험하다, 대차장고가 올라가는 종목은 공매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대차장고는 늘었지만 공매도의 수량이 좀 줄지 않고, 그리고 현재 반등할 수 있는 가격에서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이 종목은 사업 이슈로 우리가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스윙으로 길게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3분기 실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도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 왜? 지금 학교가 개강이 되고 개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식을 하는 게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그 공동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 급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서는 식품을 굉장히,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거라, 얘네들도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고 결국에는 식품을 운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마진율을 그만큼 더 올려야 돼요. 그럼 매출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식품을 비싸다고 해서 안 먹일 수는 없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조금만 만들어서 조금만 주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만큼 비싼 만큼 식비를 올리되 결국에는 식자재는 그만큼 좋은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CJ 프레시웨이는 이미 벌써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CJ 프레시웨이 볼게요. 제가 그때 매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CJ 프레시웨이, 그 당시에 제가 저번 주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고점이었는데 지금 낙폭 보이고 있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눌리는 시장에서 크게 떨어집니다. CJ 프레시웨이는 게다가 코스닥 종목이에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크게 보일 거예요. 좀 더 빠질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좀 대응할 때 코스닥 종합지수나 코스닥 150 지수랑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당장 매집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발을 한 걸음 뒤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낙폭을 크게 보인다, 3만원, 35,000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매집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미 상승폭을 키운 애들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요 구간. 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다가 낙폭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보이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보였을 때는 점점 올라가는 힘을 받습니다. 자, 샘표식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고점이 있죠. 자, 위에 고점이 있어요. 고점에서 낙폭을 크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악화가 우려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젠가는 낙폭을 크게 보였던 만큼 상승폭도 크게 보이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사업 이슈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때 거래량이 뚝뚝뚝뚝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50%, 60%. 왜 나는 맨날 10%만 수익을 내고 또 왜 다른 거 내가 들어가는 종목은 30% 큰 낙폭이 보이냐? 왜?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의 종목들 들어가니까. 왜냐면 지금 어느 방송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타는 종목들은 다 추천을 합니다. 왜? 힘이 좋으니까 더 올라갑니다. 이거 좋습니다. 왜냐면 이슈가 좋기 때문에 뭔가 재료성을 설명할 때에도 이런 게 더 좋아요. 확 끌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시장에서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려면, 잃지 않는 매매, 뭐 누구는 뭐 나는 돈 한 번 안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뭐 신빙성이 좀 없습니다. 주식하면서 돈 안 잃어봤다는 사람들은 돈 잃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 잃을지 몰라요.
예, 잃어본 사람들이 그거를 더 이상 안 잃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합니다. 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인 애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 패턴을 보인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잡기가 조금 힘들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컵앤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컵앤핸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낙폭을 보입니다. 낙폭을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우리가 패턴을 유지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되어 있죠. 아, 이렇게 좀 당겨 놓으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낙폭 구간은 바로 이렇게 컵 모양이 나오는 거죠. 컵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컵의 모양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올라갔다가 그대로 낙폭을 보입니다. 낙폭 보였다가 뭐 바닥권, 이 밑으로 바닥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여기서 반등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핸들 부분입니다. 여기가 핸들 부분이고 여기가 컵 부분입니다. 컵 또는 핸들, 그러니까 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핸들 부분, 이 핸들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구간에서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간, 여기 떨어지는 낙폭 구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컵앤핸들의 가장 큰 우리가 대응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캔들을 보셔야 돼요. 캔들. 컵앤핸들이라고 해서 핸들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핸들을 어느 핸들 부분에서 보느냐. 자, 컵이 만들어졌고 낙폭을 보였어요.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디서 잡냐?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잡는 겁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핸들 부분에서 거래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에서 컵 부분에서 올라가는 패턴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패턴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잡는 거예요. 컵앤핸들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100% 맞다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설명드리냐? 컵앤핸들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치를 바닥권 이 가격대에서 지금 충분히 거래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놓은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죠. 슈팅 나오면서 우상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낙폭 다시 보여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떠한 사업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업 이슈가 없고 재료가 없어. 그러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차트들이 혹시나 보시다가 저번에 김원기 전문가가 말했던 차트가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진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컵앤핸들 차트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되는 시기로는 어떤 시기가 적절합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뭐 만약에 제가 보유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더 설명을 더 잘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로 뭐 색안경 딱 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매수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흘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보유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시장은 어차피 기다리면은 이깁니다. 기다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말한다고 한들 어차피 손실률은 똑같을 건데, 차라리 손실 있고 이거를 복구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복구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는 게 좋고,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식 누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져요. 어차피 기다렸고 대응만 잘하시면은 언젠가 반등 신호는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자, 컵앤핸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컵앤핸들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낙폭을 크게 보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낙폭을 다시 보일 때 이 구간에 잡으시거나, 상승해서 올라가는 반등 구간의 요 선에서 매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집을 요 구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슈팅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거운 종목이에요. 얘네들은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실 때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패턴을 구사하고 이런 차트를 보는 방법을 구사하신다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J 콘텐트리 말씀드렸는데 J 콘텐트리는 콘텐트리 중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도 인터파크도 이름이 바뀌었고 J 콘텐트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면서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콘텐츠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름 바뀌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지만 상호명이 바뀌면서 상호명 바꾸면 그 전에 있었던 얘네들이 갖고 있던 그 브랜드 값어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인터파크도 이름 바뀌고 나서 인터파크가 아니라 다른 데라고 하면은 누가 인터파크 이용하겠습니까? 그쵸? 기존에 있었던 인터파크 회원들은 검색에도 안 나오고, 낯선 그런 풍경이라고 하면은, 저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방향이고, 일단은 J 콘텐트리는 낮게 대응해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어차피 여름 시즌에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텐트폴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도 콘텐츠 A스토리랑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 볼게요. 저번에도 어린이날 테마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번 주 방송에 제가 어린이날 테마 말씀드렸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랑 손오공도 있는데, 삼성 출판사는 일단은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돼서이고요. 토박스 코리아.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오늘 추천 종목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 샘표식품에서 너무 많이 잡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도 지금 오늘 좀 낙폭을 보였는데, 이렇게 낙폭 보이는 애들은 진짜 저가에서 잡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조금 잡기에는 좀 더 낙폭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 한번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들 슈팅 크게 나오니까 한번 다시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총이 조금 낮기 때문에 비중 낮춰서 대응하세요. 손오공, 제가 이 손오공은 저희 또 회원님들께 바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손오공은 이거 지금 현재 차트 좋고요.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가격 충분히 받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매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 시장에서도 매집 신호를 한번 드렸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도 상승 VI가 한번 걸렸습니다. 4월 27일 오늘 상승 VI 한번 걸렸다가 떨어졌어요. 오늘 7.8% 정도, 7.89% 정도 상승을 했네요. 7.89% 정도 상승했고 그대로 가격 떨어졌고, 제가 오늘 대응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폭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낙폭을 보일 것이다, 주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떨어지죠. 자, 이거는 뭐냐면 추가적인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가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딩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번 주 시장에서 저한테 이거 추천받고 매집하신 분들은 일단은 수익권 유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오공은 슈팅 한번 크게 올라가면은 일단은 전고점 무조건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슈팅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3,100원대를 넘어서면은 그대로 전 고점이 어느 부분이죠? 4,000원대죠. 4,000원대. 슈팅이 하루 이틀 상한가 걸리면 그 다음 추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3,800원대, 3,700원대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난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매수하시고요. 화승인더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펜을 안 갖고 왔는데, 자, 메모장에 적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조광 ILI도 이거 추천드렸었고, 샘표식품, 풀몬, 현대그린푸드, J 콘텐트리, 어린이날 테마로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손오공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하락장, 낙폭이 굉장히 큰 장이었어요. 화승인더와 BGF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BGF.
BGF 말씀드릴 거고, SNT,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성인더 보도록 할게요. 화성인더.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바닥에서 올라가고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가는, 양봉이 겹겹이 붙어가는 이런 애들은 슈팅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아디다스 뭐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성인더라는 게 코로나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 섹터가 식품 또는 원자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오프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섹터 시장이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번 주도 리오프닝 얘기하고 이번 주도 리오프닝 얘기하고, 자 그럼 리오프닝 주만 담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식품 사업을 담아야 되는 게 있고, 화장품 사업을 담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류 시장을 담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또는 비행기, 항공 쪽 그런 쪽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또 담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제가 전에도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굉장히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이슈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추천하고 나서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2만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까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2만800원 정도 지금 떨어진 걸로 확인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크게 낙폭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분할 매수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집하는 시기가 조금 빨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집하는 기간이 조금 더 빠릅니다. 왜? 세력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매집이 시작되어 있어야 돼요. 세력보단 빨라야 됩니다. 세력 들어오면서 바로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그렇게 좀 이기적으로 매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2만원대에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추가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고, 제 말을 듣고 매집하신 분들, 이 방송을 다시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번호로 저한테 문의 주세요. 유튜브 보고 매집을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도 답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자 계속 남겨주시면서 저랑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승인더는 지금 현재 가격이 괜찮고, 지금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담기 시작하고 있고, 개인이 조금씩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거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 지금 진단 키트도 말씀드려야 돼서 오늘 좀 방송이 좀 기간이 좀 깁니다. 자, 기관 순매수 거래소 하나,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 거래소 2개. 자, 일단 기관이 지금 다시 한번 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개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개인까지 볼게요. 자, 화성인더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슈팅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원격 상담을 해드리든, 아니면 제가 실시간 방송을 뭐 진행을 하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진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이 한 번씩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한 번씩 쭉 들어왔죠. 자,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애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화성인더는 뭐 하는 애들이냐? 자, 사업 부문별로 신발 부문과 화학 부문, 그리고 유통 및 금융 부분으로 구분되며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38개나 됩니다. 자, 신발 부문은 아디다스 신발을 ODM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OEM과 ODM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실적을 껑충 뛰어오를 만한 좀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그리고 화학 부문은 포장용 필름과 신발용 접착제와 코팅제 부문을 판매한다. 유통 부문은 동남아 지역 중개 무역 및 원자재 현지 소싱을 통한 구매 대행 및 물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부문은 신기술금융업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을 진행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승인더랑 화승인더 이거 종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화승 코퍼레이션이나
화승 인더랑 요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승 관련된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있습니다. 화승 인더 말했습니다. 화승 인더. 이거 종목 꼭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GF 볼게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BGF도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차트가 지금 BGF도 지금 차트를 지금 어느 정도 형성해서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낙폭이 있다라고 한들 여기에 투자 심리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BGF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차트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패턴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바로 매집 시작하시면 됩니다. BGF 말씀드렸고, S&T 모티브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의류 사업을 진행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전기모터 관련주고 군용시설을 군수 장비를 제작하는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개인이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씩 사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 왜 얘네들이 좀 좋을 거냐면요.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방탄복도 뚫을 수 있는 그런 3.6mm였나요? 몇 mm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지금 신규 소총도 지금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직 직업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화기류나 이런 쪽으로 또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모터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어느 정도 가격 받아가면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보이면 45,000원대 가격부터 다시 한번 매집 시작하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힘을 크게 받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 종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4월 27일 수요일날 종목 공략을 하자, 관심 종목으로 담아줘야 되겠다 싶은 건 화승인더와 BGF, 그 다음에 S&T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엑세스바이오, 저를 따라서 많이 매집하신 분들이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기관 매집량 보세요. 엑세스바이오 기관 매집량 보세요. 자,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죠. 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사고 있나요? 누가 사고 있을까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산다라는 거는, 일단 금융투자는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요, 보험이나 은행권에다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계식으로 돌리는 게 많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투자는 대부분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많이 이렇게 좀 담아 놓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에 대한 기대치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거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 특성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험이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가지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기계 자동매매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은 실적을 많이 봅니다. 얘네들은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하고, 자사주에서도 어느 정도 기타 법인도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의 지금 평균 단가는 대부분 18,000원에서 많게는 19,000원쯤 요 가격대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이 종목. 왜? 슈팅이 크고 제약주고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 이렇게 등등등, 요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실적 발표. 시젠도 있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1분기 때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전문가용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고 판매가 됐습니다. 전문가용 진단키트. 그러니까 우리가 PCR 검사하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막 검사를 해주죠.
우리가 일단 휴마시스나 이런 데서 자가진단 키트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용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에 액세스바이오가 최대 공급을 많이 했고, 자,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뭐 악재 이슈도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뭐 소송이 하나 있어요. 진단키트 업체 액세스바이오가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인트리보와 미지급된 매출 채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솔직히 이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과 소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송이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뭐 보장되어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소송에서 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를 이렇게 끌고 내려올 만한 뭐 그런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인트리보는 일단 액세스바이오가 지급 계획을 처리하면서 한편 인트리보가 액세스바이오에 지불한 4,400만 달러 약 하나로 54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뭐 사업성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좀 가고는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결국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상승 견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키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대응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를 저와 함께 소통해서 대응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단키트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서 우리가 매수 단가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27일 수요일 화성인더와 BGF 그리고 S&T 모티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5월 둘째 주와 5월 마지막 주까지는 무조건 실적 발표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실적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010-4407-177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